비만의 주치 자연치유력을 살려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돕는 미라클 기능의학 최남현입니다. 오늘은 피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부 장벽과 통합 기능의학적인 관리와 치유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피부는 인체 전체를 덮고 있는 막으로서 방어, 보습, 체온 조절, 분비, 대사, 에너지 보존 기능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각질층이 담당하고 있는 방어 장벽과 면역 장벽 기능, 보습 기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장벽 손상으로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란 각질층이 담당하고 있고, 각질층의 두께는 0.01에서 0.2mm, 즉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이며, 현미경으로 보면은 약 20층의 벽돌 역할을 하는 각질층과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격제 모양의 나노 지질 구조체로 되어 있고, 각질세포와 세포간 지질, 교소체, 그다음에 각질층 전체의 산성 환경이 피부 장벽 역할을 하고 있고, 세포간 지질은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1대1대1의 몰비로 구성되어 있고, 다층 판상의 나노 지질 구조체, 나노 오일 워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질층은 피부 장벽만 통과하게 되면은 그 아래층에는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진피층까지 모든 물질이 무사 통과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의 주 역할은 기능학적으로 우리 피부의 역할은 7가지 생리적인 세븐코어 자연치유력 중에서 세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방어 면역 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위장관, 그 다음에 호흡기는 인체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사이의 경계면입니다. 그래서 방어와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피부나 호흡기, 위장관의 장벽은 화학적, 미생물, 열, 방사성, 기계적 손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기와 위장관은 산소와 영양소를 흡수와 함께 방어, 면역막 역할을 해야 하므로 상피층이 단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방어막을 역할을 하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상부에 뮤신과 뮤커스 배리어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하부에 면역 배리어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피부는 흡수 기능보다는 방어 기능이 주이므로 약 20층의 각질 세포가 피부 장벽을 만들고 있고, 그 아래층에 면역 장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질층의 피부 장벽의 주 역할은 자외선 차단막이나 물리적인 방어막, 보수막, 유해 물질이나 미생물에 대한 방어막, 항산화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포간 지질은 선택적인 투과 장벽 역할을 하고 있고, 방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고, 보습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 피부를 통한 약물 침투 경로의 주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질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은 시멘트 역할을 하는 각질 세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틈이 거의 약 100나노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부 문제는 1차적으로 각질층이 손상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2차적으로 반드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과도한 염증과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면은 세포 DNA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 손상 후에 재생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각질층이 재생이 먼저 시작되고, 이 표피 재생이 잘 일어나야 피부 장벽이 회복되어 건조하고 염증이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합병증도 줄고 뒤따라 진피 재생도 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뺀 후에 붙이는 실리콘 밴드도 그 역할은 손상된 각질층 대신에 수분 증발을 막는 차단막 역할을 해서 재생이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토피나 여드름 등 피부 문제의 1차 치료는 피부 장벽의 재건과 복구를 시키는 치료, 즉 코니오 세라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부분의 홈케어나 피부 미용 시술 후에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스팀을 사용한다거나, 과도한 세안을 한다거나, 화장품을 사용한다거나,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그런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원인은
세포 간 지질의 생성을 못하게 하거나 지질 조성 비율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서 유전적인 소리로서 아토피나 질성 두피가 있겠고, 나이 들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자외선 손상이나 여드름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세포 간 지질을 탈취시키고 다층 판상 구조를 파괴시키고 천연 보습인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장품 속의 화학성분입니다. 계면활성제나 유화제, 방부제, 특히 침투 중강제가 문제가 됩니다. 미세먼지 속의 중금속도 화학성분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고, 너무 강한 세안제, 아칼리 세안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우리 잘못된 어떤 토너 화장품을 사용해서 자주 닦는다거나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아나, 바나, 파, 필링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장기적으로 쓰거나 사우나를 너무 오래 다니거나 스팀 타월을 사용하거나 관리실에서 스팀을 많이 사용하거나 필링 패드나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는 것도 세포 간 지질의 탈취와 이런 피부 장벽 손상을 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각질층을 탈피시키는 방법은 각질층의 벽돌과 시멘트를 동시에 손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은 방법이 빈번한 각질 제거하고 때밀이입니다. 나이별로 그 각질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 회복 전에 각질 제거를 하게 되면 피부는 손상하지 못하고 만성화됩니다. 과도한 트리트먼트, 필링이나 레이저 후에 부적절한 후 재생 관리를 통해서 각질층의 복구가 지연됩니다. 심한 자외선 손상도 각질층의 탈피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장벽을 만성적으로 손상시키는 원인도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어떤 유전적인 소인과 노화, 잘못된 화장품 과도한 사용 방법들, 잘못된 어떤 제품 사용과 잘못된 스킨케어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잘 때 피부를 포함해서 모든 세포들이 회복하게 되는데 수면 부족이나 영양 불균형이나 이때 화학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피부가 회복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피부 장벽 손상을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얼굴이 건조하고 당길 때 의심해 봐야 되고, 각질 탄력이 눈에 보일 때 각질 손상이 있는 거고, 피부 장벽이 예민한 사람들, 평소에 사용하던 화장품이 괜찮았었는데 어떤 시점 이후로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이 따끔거리는 것도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던 화장품 사용할 때 피부가 따끔거림 없고 증상이 없는 것은 화장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피부 장벽이 건강해서 화학성분을 들여보내주지 않아서입니다. 유분 배출이 늘어나는 경우,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경우,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 불금증이나 혼조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레이저 토닝 후에 빨리 회복하지 않고 예민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도 피부 장벽 손상이 심한 경우입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포막이나 피부 장벽, 기관지 및 유장 간의 장벽, 혈관 장벽, 뇌혈관 장벽 등 우리 경계면이 손상되면 반드시 염증이 일어나고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각질층의 피부 장벽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관리가 잘 되어야만 건강한 피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줄기세포가 건강한 각질층을 만들기 위해서 분화와 증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각질화와 정상적인 지질화 과정을 거쳐서 기능하는 각질층이 만들어져야만이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각질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유전적인 문제로 방해되면 아토피가 발생하는 거고, 노화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노인성 습진이 발생하는 거고, 인공적으로 각질 제거나 화학 화장품 등 잘못된 관리로 이 과정이 잘못되게 되면 예민 피부, 복합 피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질층의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은 우리 건조하고 각질을 많이 일으키고 각질이 두꺼워지고 모공도 두꺼워지고 염증과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색소 생성을 자극하게 되고 줄기세포를 손상시키게 돼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대하는 건조 묵은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건조 피부, 예민 피부, 성인 여드름, 기미나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되고 노화가 되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 손상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은 이렇게 2차적인 피부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